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페드의 긴축 행보가 명확해질 때까지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미팅의 대기를 하면서 페드의 긴축 경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5일에 시작을 하는 잭슨홀 미팅이 주식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더불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계획에서 페드의 다음 단계 힌트를 찾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전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우려하면서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닐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에 한 명이죠. 이로 인해 파월 의장은 26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매파적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1%까지 올랐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역시 3.4%대까지 올라오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더불어 다음 분기, 그러니까 8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 전망도 시장을 실망시키는 수준을 제시를 했고, 이로 인해 현재 장외에서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0.24%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5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미리 이야기했던 대로 게임 부분 매출이 지난해보다 33% 감소를 하면서 PC용 그래픽 카드가 주로 쓰이는 게임 제품의 판매 감소가 실적 둔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 언급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늘리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그동안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많이 쓰였는데,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해 이러한 시장마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게임과 엔비디아 매출의 큰 축을 담당을 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이후 예상이 됐던 PC 수요 둔화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 확인이 됐고, 3분기에도 이러한 수요 감소세가 크게 반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봤을 때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더불어 세일즈포스 역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세일즈포스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약하게 발표하면서 현재 장외에서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7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작년 11월 311불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8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실적 당일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닝 쇼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 발표 이후 1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차트를 보시면 이날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5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통해 더욱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1.72%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95.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렌탈의 주가는 이날 1.52%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68로 마감을 했는데요. 옥시렌탈은 최근 58불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75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올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옥시엔탈의 주식은 어느덧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54불이 하는 지지선 대비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옥시덴탈이 꾸준히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사회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이러한 우량한 기업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베드베스 앤 비욘드는 회사의 대출 확보 소식에 1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베드베스 앤 비욘드 차트를 보시면 이날 급등으로 아래 보신 RSI는 49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은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하여 상승과 하락을 하는 주식이 아니라 테마성을 가지고 급락과 급등을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올랐을 때 투자는 적게 하시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서둘러 많은 돈을 태우면서 그 이후 급락을 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두세 번만 하시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 트레이닝 기업 펠로톤은 아마존을 통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펠로톤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6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펠로톤은 아직까지 순이익이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점에선 이러한 기업에는 관심을 다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기업인 노드스트롬은 전날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로 1만 달러를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날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소파이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신 RSI는 44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파이 역시 아직까지 순이익이 바탕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소파이가 향후 순이익이 잡히고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때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며 이날 0.32%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51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 이슈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누가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안정적인 수익과 더불어 시장에서의 변동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마저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러한 스파이와 VOO와 같은 좋은 ETF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4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